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교체설을 일축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깊이 감사드립니다. 경선 과정에서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.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.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.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문수 후보님과 그 원내대표님 사이에 조금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. 선거 기간 동안 전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김 대변인님, 주말 사이에 소위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끌어안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인선까지 이 두 인선이 좀 상징적인 면이 많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었던 것이 소위 쌍권, 권영세, 권성동 두 지도부의 작품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, 용산에도 꼭 그 손이 뻗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박탈시키려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정말 민주적인 공당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을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아마 오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사실상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겠죠. 60명이 넘는 친한계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, 그리고 결국 22일 남은 대선을 치러내야 하는 그런 본인의 현실적 고민,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었을 텐데, 저는 문제의 지점이 이렇게 당 내에서 통합을 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.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오늘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. 예. 조건을 얘기했어요.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진솔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,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이 선을 명확하게 긋고 출당 조치까지 시켜라,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전혀 합의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를 끌어안은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발까지 같이 무마시키고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,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반응들 잠시 뒤에 짚어드릴 겁니다. 결국 당원들이 부결 투표를 하면서 살아 돌아온 김문수 후보, 오늘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한 겁니다. 제가 다시 후보가 될 줄 모르셨죠? 저도 몰라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. 어제 우리는 그 기적을 썼습니다.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. 정치는 산수가 아닙니다. 정치는 정말 국민의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, 그래서 정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하죠. 매우 더러운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것이 정치고.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줄 나도 몰랐다. 그만큼 나 이번 대선에서
역전 드라마 쓰겠다 이런 의지였습니다. 가능하다 보십니까? 그렇죠. 아니 김문수 후보로서야 뭐 본인이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고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대처를 잘 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복귀를 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이렇게 보시죠. 그러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덕수 후보로 이 교체를 밀어붙였다. 그렇게 생각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쌍권이라고 하는 사람대로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들을 나름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수많은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 내린 결론이지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듯이 배후에 누가 있다. 글쎄요, 뭐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아니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강요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뭐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쌍권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을까? 저는 그거는 역시 가능성이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당원들의 판단과 이른바 쌍권의 판단이 좀 달랐던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이제 한덕수 후보로 교체되는 그 과정에서 쌍권이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추진했던 이 쌍권이 추진했던 그 방향성 그 부분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.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의 애당심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임을 시킨 것 아닌가. 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닌가. 저는 예.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아주 현실적인 지금 2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까지 함께 교체하려면 여러 가지의 문제와 시간, 노력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뭐 아주 바른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